조혈모 세포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되게 우연한 기회로 조혈모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해뒀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저랑 일치하는 제 피가 필요한 환자분이 나타났다니까 해야죠. 지난 31일 김나영 씨가 조혈모 세포 기증 브이로그를 공개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기증은 무려 10년 전 등록해둔 조혈모 세포 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선원 영향력 최고인 나영님 2025년 가장 감동적인 콘텐츠 1위. 저 어젯밤에 이거 보고 친구랑 손잡고 가기로 했어요. 대체 조혈모 세포가 무엇일까요? 또 조혈모 세포를 기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조혈모 세포는 우리 뼈 안쪽 골수에 주로 존재하는데요. 조혈모 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 기증은 백혈병, 악성 림프종 같은 혈액암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질병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치료 방법인데요. 지금은 이식 받고 이제 1년 한 이제 3개월째 되어 가고 있는데 이식하고 8개월째 회사 복직을 했고요. 면역 억제제는 다 끊었지만 항암제 같은 약을 조금 더 복용하고 있고 2달에 한 번씩 외래 경과 보러 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이 조혈모 세포 기증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 적합성 항원 HLA라는 유전자형이 일치해야 하는 건데요. 이게 일치할 확률은 부모 자식 간에도 5% 이내, 형제 자매의 경우 약 25% 정도고요. 혈연 관계가 없는 타인과 맞을 확률은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을 찾아야 할 만큼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어렵기에 조혈모 세포 기증은 어쩌면 하늘이 이어준 인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조혈모 세포를 직접 기증해보신, 또 기증 받아보신 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라고?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간호사거든요. 저희가 알기에도 확률이 엄청 낮다라고 알고 있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약간 기쁨 이런 느낌 말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증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조혈모 세포 기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연락이 저한테도 정말 올까 그렇게 좀 멍했어요. 그 환자분이 이제 40대 여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하고 거의 연령대가 비슷하거든요. 딸아이들이 둘이가 있거든요. 와이프도 있고. 근데 그냥 그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제 와이프가 아프거나 제가 아팠을 경우에 정말 낮은 확률로 일치자가 나타났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텐데 그 기회를 그냥 놓친다는 건 너무 좀 슬플 것 같고요. 마땅히 해야 된다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냥. 기증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실제 기증 과정 역시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기증자는 각종 검진을 거친 뒤 3일 동안 골수의 조혈모 세포를 혈액으로 끌어올리는 촉진제를 맞아야 하고요. 이어 3일간 입원해 약 4시간 동안 조혈모 세포를 채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결코 간단하지 않은 여정,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들은 어땠을까요? 기증을 하는 4일 전부터 조혈모세포 촉진을 왕성하게 하는 주사를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주사하고 똑같거든요. 단지 이제 조금 몸살 기운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진통제 먹으면 금방 나아지니까. 여기 목, 이제 쇄골 쪽에 삽입관을 넣는데 잠깐이라서 참을만 했다고 생각이 들고 생명 살리는 거에 비하면 약간 미미한 고통? 오히려 즐거운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을 원래 다 하고 내 몸의 면역 체제 자체를 다 없애줘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이야. 라스트 원. 이런 느낌으로 항암제를 막 핵폭탄 쓰듯이 쏟아붓거든요. 왜냐면 지금 새로 태어나야 되니까 원래 기존의 걸 몽땅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 설사, 선망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이런 고통을 견디며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은 환자는 기증자와 혈액형까지 동일하게 바뀐다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식받은 날을 두 번째 생일이라 부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1주년이 되던 날에 돌잔치 했어요. 돌떡 사다 놓고 돌잔치도 하고. 사실 졸모세포 기증은 특별히 어떤 분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낯설고 많이 두려웠지만 자세히 알아보니까 안전하고 체계적이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증을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또 아름다운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기증을 거부했을 때 그때 하지 못했던 후회나 아쉬움보다는 이제 여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두려움을 좀 이겨내서 기증을 실제 이제 경험하신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세 사람이 나와 연결된 익명의 수혜자에게 또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익명의 기증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심을 하시고 3일 병원에 입원해서 해주신 그 3일이 저의 30년을 살려주신 거랑 같아요. 30년 이상의 세월을. 울 것 같아, 어떡해. 진짜 그 분이 없었으면 어쩌면 제가 신랑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금 다시 돌아봐도 그 순간만 감사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신랑이 내 옆에서 눈 뜰 때마다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 천사를 만난 것 같은, 인생의 기적은 다 써서 이제 로또를 사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기증 절차가 잘 끝난 뒤에 담당 코디네이터님께서 이식 잘 끝났고 부작용 없이 경과도 너무 좋다고 전달받았을 때 비로소 안심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만큼 앞으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평생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와 바람 그리고 차가운 눈을 맞았던 추운 시간을 지나 지금은 누구보다 예쁘고 활짝 필 꽃망울을 품고 있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멀어지면 알게 되는 평범함의 소중함이 이제는 매일매일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지나 만나게 된 지금의 그 꽃망울이 활짝 만개하여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가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